안녕하세요 여러분, 송노무사 인생직업TV입니다. 오늘은 방황하는 직장인의 노동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다양한 경력개발 상담 그리고 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직장인 분들이 자신이 하는 이 노동에 대해서 상당하게 의미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방황한다 라는 인식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서 직장인이라면 또는 내가 내 삶의 노동에 대한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조명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직장인분들께서 이 방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매월의 노동으로 받는 대가인 월급 또는 임금이 상대적인 가치로 봤을 때 내가 지금은 임금으로 받는 돈에 대한 가치보다 주체적인 삶에 대한 또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자아실현에 대한 이런 상대적인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부적인 사유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비트코인 등 내 노동소득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되어 보이게끔 하는 그런 외부 작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직장 속에서 이 사무실 안에서 계속적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비교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 또는 SNS만 보더라도 누구나 행복해 보이지만 내 자신의 노동은 그렇게 즐겁지 않은 현상.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맞물려서 지금의 내 노동이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방황을 낳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먼저 우리의 하나의 가져가야 될 생각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직장인, 저 또한 인생직업TV 그리고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서 이 직장인이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부심과 이를 통한 동기부여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믿는 입장이지만 일단 현실에 한번 인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법에서는요, 직장인이라는 정의를 근로기준법에서 이 근로자의 정의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제2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임금을 목적으로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근로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입니다. 2가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내가 직장 내에서 뭔가를 자아실현하거나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나가거나 또는 내가 직장을 통해서 대단한 거를 얻는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죠. 자, 먼저 임금을 목적으로 라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결국에 우리가 일하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돈을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한마디로 이 돈을 받기 위한 노동이기 때문에 내가 이 노동 안에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거나 또는 내가 이 돈을 받으면서 그 이상으로 뭔가를 성취해 나간다는 것들은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라는 것들이죠. 특히 2번째 개념, 이 근로를 제공한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근로를 제공한다는 말 안에 이 사용종속 관계 속에서 사용자의 소위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는 이 개념이 같이 포괄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내 자신을 없애고 회사에서 또는 사용자가 또는 우리 팀장님이 또는 우리 부문장님이 시키는 일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사용족속 관계에서 해나가는 대가로 여러분들이 임금을 받는 게 직장인의 개념이다 라고 보는 게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직장인을 하고 있는 이유 또는 직장인으로서 괴로운 이유는 내가 받는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보다 내가 직장인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거나 내가 직장인의 정의를 넘는 것들을 계획하거나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실상 괴리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사실 직장인으로서 자아실현을 하거나 존경받거나 존중받거나 이런 일들은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는 꼰대, 라떼이즈 홀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용종속 관계 안에서 탑다운 식으로 내려져 오는 의사결정들을 당연히 제일 밑에 신입사원들은 내 가치라든지 내 의미 또는 나의 자발적인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고, 당연히 그 위에서 시킨 분도 누군가는 시킨 일이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휘 감독의
그 하이어라키 속에서 일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내가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가치를 의미를 두지 마시고 직장인의 정의에 따라 나의 욕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따르면 어제 맨 밑에 욕구인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부터 그 이후 단계의 사회적 욕구, 존경, 존중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요. 이 직장 내에서는 이 욕구 단계를 좀 줄여서 나의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임금을 받는 수단으로서 내가 근로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또한 보면 대체적으로 의식 수준이라든지 나의 가치에 대해서 상당하게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인으로서 받는 월급이라든지 임금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나의 자아실현 또는 정체성, 주체적 삶에 대한 목표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선 또 괴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먼저 많이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이라는 것은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게 미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이라는 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었다면 정말 부자들은 틀림없이 자신들만을 위해 간직했을 거라는 미국의 한 노조위원장의 말을 빌려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월급만큼만 일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향유하면서 이 직장 내에서의 자아 실현보다는 직장에서 얻어지는 시간을 분리해서 그 이후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향유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최소한의 투입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노동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와 다르다면 거기서 퍼포먼스가 나지 않을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직장인의 평균적인 수준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전보라든지 교육 등을 좀 활용을 하셔서 최대한 나에게 맞는 노동의 형태를 직장 내에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전 주말을 이용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또한 SNS에서 비교하다 보면 나만 정체된 것 같고, 나만 직장 내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따분한 삶을 사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여행을 간단하게 가시거나 아니면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 다양한 어디를 가셔서 좀 주말에더라도 물리적인 환기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신적으로도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직장과 관련 없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리프레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단순히 직장인들만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업의 조직 문화에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노무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기업의 인사팀에서 현재에 대한 이 노동에 대한 방황에 대해서 상당하게 인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그렇게 제언을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지금 직장인들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또는 그 외의 다양한 자본 개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해소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인 분들이 계속적으로 방황을 하거나 직장의 노동에 계속적인 몰입을 못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차라리 주식 강의를 제공을 해줘서 우리 직장에서 좋은 교육을 통해서 직장에 대한 월급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테크 강의를 연다든지, 또는 오히려 회사와 관련한 사업의 분야에 대해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같이 마련한다든지, 오히려 인사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들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더 그런 노동 외적인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회사 내에서 회사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회사 내에서 욕구를 좀 줄여보고 또 나의 직장인의 정의에 따라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라는 곳이 너무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내 성향이라든지 가치관에 따라 다른 직업군을 좀 선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다른 직업에 대해서는 크게 한 5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장인을 하지 않는다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퇴사한 후에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들이 있겠죠. 창업에 대한 정의는 너무 다양한데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정의를 말씀드리면 창업이라는 것은 극도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재화나 아이템을 창조하는 조직의 팀을 의미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프리랜서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창업 지원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성향과 그런 이제 아이템들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직장인 외의 것들을 고민할 때 있어서 성공적으로 전환을 하거나 옮겨가신 분들의 내용을 또는 환경을 보면 기초적으로 내가 그런 성향에 맞는지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거나 특히나 세상에 없던 새로운 아이템을 창조하거나 혁신적인 뭔가 재화를 만들어냈을 때에는 그 창업자가 상당히 도전지향적이고 또 상당하게 다양한 것들을 실패 환경을 무릅쓰더라도 내가 노력해보고 도전해보고 뭔가를 치고 나가는 그런 성향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창업의 하나의 그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직장인 외의 대안은요. 석사, 박사가 돼서 연구원이 되거나 나만의 이제 어떤 연구자가 되는 방법이 있겠죠. 실제 이 석박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전문가로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회사 내에서 만약 취업을 다시 하더라도 조금 더 상위 포지션에 이제 입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아지면 이 지휘 감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압박감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석박사에 대한 그 노동은 실제 다양한 일반적인 노동보다는 조금 더 내가 내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성향의 분들이라면 석박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문 자격사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문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자격사들에 대한 변호사라든지 또는 변리사 등 자격증이 있지만 실제 꼭 그런 전문 자격증 외에도 직업 상담사라든지 공인중개사 또는 경매에 관련한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그 분야에 대한 다양한 노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열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크리에이터, 유튜버가 되는 것인데요. 창의적이고 뭔가를 내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콘텐츠에 대한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라든지 나의 다양한 관심사를 업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본급이 없거나 또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뭔가 처음부터 전업으로 하기보다는 먼저 한번 같이 병행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탈노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꿈꾸시는 것들이죠.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이 자본 개발을 해나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노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착하고 계속 의무적으로 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노동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지 내가 만약에 주식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거나 부동산 공부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노동을 하지 않고 그 분야로 옮겨 타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노동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돈을 벌어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들이죠. 주식이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제 성향을 아직까지는 정하지 못해서 ETF 그리고 개별 주식을 종목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잘 수익이 나고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노동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뭔가 빚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구독자분들께서도 내가 이제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일반 분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은 지속 가능해야 되고 노동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노동은 실제 다양한 삶을 행복하게 또는 윤택하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점을 잘 인지하셔서 우리가 같이 맞는 노동, 행복한 노동을 같이 찾아보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방황하는 직장인의 노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 노동이 지속적으로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최근에 다양한 배달 종사자가 늘어난 것들, 또는 직장인을 그만두고 많은 인재분들이 스타트업을 가거나 창업을 하는 것들, 또는 다양한 프리랜서 시장이 증가하는 것들이 그 반증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아지고 있고 또 다양하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직업에서 내가 내 노동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장이 인기가 있다더라, 또는 어떤 노동의 형태가 돈을 잘 번다더라, 그런 것들 보기 이전에 내가 나에 대한 탐구를 먼저 하는 것들이 가장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다양한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하고 어떤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오롯이 탐구하는 사람만이 훨씬 더 자신 있게 어떤 노동의 형태가 되더라도 더 수익성 있는 노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나에 대한 탐구, 특히나 요즘에는 너무 하기 힘들죠. 저도 스마트폰만 보면 다양한 SNS에서 휩쓸려서 내가 어떤 거를 하려고 했는지도 까먹는 순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나에 대한 탐구 잘 하시면서 같이 한번 노동에 대해서 방황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인생직업TV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